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펄펄 끓는 용암 국어에 고생들이 많지. 오늘은 수능 국어 5등급 제자를 1등급으로 만든 내 비법을 소개할까 해. 또 이번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추가로 넣었어. 군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자. 일단 기본적인 수능 국어 공부법부터 이야기함. 비문학 위주로 말할 거야. 자, 내가 하나 물어보자. 님들에게 만약 수능 비문학 지문 한 개를 풀라고 했어. 수능 시간상 5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렇다면 님들은 어떻게 풀 거야? 아마 대부분이 5분 내로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나 이건 상위권에게 맞는 방법이지만 대부분에겐 아주 틀린 방법이야. 왜 와? 상위권은 기본 독해력이 좋아서 시간 맞춰서 푸는 게 긴장감도 들고 더 좋아. 그러나 중위권 이하는 어차피 5분 내에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레알 무쓸모거든.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인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눈알 굴리면서 최선을 다해도 5분 내에 풀다 보면 지문을 대충 읽게 되고 문제를 대충 풀게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력이 진짜 하나도 안 늘어. 차라리 그렇게 공부할 거면 그냥 그 시간에 오징어 게임이랑 지옥까지 다 보고 쉬는 게 나을 지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시간 구애받지 않고 풀어야 해.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야 하니까 스톱워치 켜놓고 풀어.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문장이 뭔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풀려고 노력해봐. 제대로 이해는 안 하면서 막 단어에 동그라미만 오지게 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두세 문장 정도 읽어본 다음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 정도만 동그라미 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3개씩 치고 이러면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나 치다가 시험시간 끝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는 게 이해가 될 정도의 속도로 읽어야 하지만 한 문장을 여러 번 읽기 시작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습관이 돼서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최대한 집중해서 읽겠다는 포스로 해야 하는 거지. 그 대신 속도는 구애받지 말고. 또 3등급 이하 애들은 모의고사 하나를 통으로 다 푸는 거 비추야. 애초에 이해력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상위권보다 약한 친구들이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국어 모의고사 하나를 통째로 풀기 시작하면 후반에 가서 집중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우선은 한 지문씩 최대한 집중해서 풀고 좀 쉬거나 다른 공부하다가 또 한 지문 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아. 국어가 수학 영어하고 좀 다른 점이 그건데 수학 영어는 좀 무지성으로 양치기로 공부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올라. 얘네는 2등급까지는 무지성으로 해도 가긴 가거든. 그런데 국어는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풀겠다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 왜 그래야 하냐고? 왜 와? 국어는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아예 안 늘어. 국어가 재능의 영역이다 어쩌고 하는 애들 많잖아. 이렇게 제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재능처럼 보일 뿐이야. 물론 재능이란 게 있긴 하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수학이 재능충은 더 많을걸? 자, 일단 국어 기본 공부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 간략히 중간 요약 들어가자. 1번 한 지문씩만 푼다. 절대 모의고사 하나 통으로 풀지 마라. 어차피 님들 집중 안 돼서 풀다가 대충 풀게 된다. 2번 문제 풀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마라. 그래도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기록은 하자. 3번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주의할 점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4번 두세 문장 읽은 다음 흐름을 생각하며 중요 키워드 한두 개에만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기르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이야. 솔직히 이렇게만 한 6개월 해도 2등급까진 거의 나와. 나중에 근본 독해력이 쌓이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니까 걱정 노노해. 자, 그런데 이제 수능이 좀 많이 족같아졌잖아.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 안 되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할게. 우선 이것부터 얘기해보자. 수능이 사설틱해졌다. 이제 기출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더라. 그런데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야. 기출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 정도가 합리적인 스탠스라고. 그렇다면 기출은 왜 여전히 중요할까? 왜 와? 내 생각에 기출이 중요한 건 답을 고르는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이야. 나도 고1 때는 수능 국어 더럽게 못했었거든. 그 더럽게 못했다는 기준이 2등급 정도긴 한데 그런데 평소에 나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 지문은 잘 읽혀. 그래서 거의 다 잘 이해한 것 같아. 지문이 쉬웠던 거지. 그런데 문제를 풀면 문제가 개 안 풀려.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지문은 쉽게 내고 문제는 꼬아서 내는 케이스거든. 이러면 문제를 풀 때 꼭 4번 5번 둘 중 하나가 더럽게 헷갈려. 그래서 고민하다 4번 찍으면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기출이 중요한 거야.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헷갈리는 두 개 중에서 뭐가 답인지 판별하는 감이 생기거든. 기출이 그런 기준점을 잡아준다 이 말이야. 그런 점에서 기출의 중요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런 반박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면 틀딱 같은 소리냐. 이번 수능 안 풀어봄.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번 수능은 지문이 워낙 어려워서 기출의 중요성이 떨어져 보인 거야. 내 생각에도 앞으로 계속 이 모양으로 국어가 나오면 기출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해. 이제 막말로 리트도 풀고 그래야 한다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지 아닐지 모르니까 기출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여전히 답을 고르는 기준점을 찾는 포인트가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것도 팩트고 다만 상위권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리트를 추가적으로 풀어주면 좋다 이 말이야. 수능 국어가 어렵게 나올수록 추론 능력이 중요한데 리트가 그 부분 커버를 해줄 거거든. 마지막으로 배경지식 이야기 하나 하고 끝마치자. 이번에 해겔의 변증법하고 경제 지문 보면서 애들이 광광 울었지. 바야흐로 대배경지식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다면 배경지식을 어떻게 쌓냐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하루 30분 정도 철학, 경제, 과학, 법학 관련 책을 읽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어려운 책 읽지 말고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 있잖아. 쉽게 설명한 거 그런 것부터 읽는 거지. 수능 지문은 게으렵게 나오는데 청소년을 위한 족밥 시리즈로 대비가 되겠냐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은근히 기본적인 배경지식만 있어도 지문이 훨씬 잘 읽혀. 그리고 님들 어차피 해겔
해겔 변증법 관련 교수들 논문 찾아보면 레알 하나도 이해 못함.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쉬운 책 읽는 게 나아. 두 번째 방법은 EBS나 국어 비문학 지문 풀 때마다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 싶으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찾아보는 거야. 의외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개념과 예시까지 알게 되면 이해가 풍부해져서 도움이 많이 돼. 이제는 님들 수능 국어 1 맞으려면 유튜브로 게임 방송 보고 뷰티 유튜브 볼 시간에 환율, 금리, 니체 뭐 이런 거 검색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의외로 하루 30분 독서하는 거랑 가끔 유튜브에 찾아보는 게 시간 많이 안 뺏겨. 내 생각에 앞으로 수능이 계속 이따구로 나오면 이렇게 한 놈은 안정적으로 1등 거고 안 한 놈은 나락가겠지. 이번 수능만 놓고 보면 배경 지식 쌓는 게 레알 가성비가 개좋아.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이 사기급이거든. 물론 배경 지식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지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평가원이 그렇게 한다니 악강보 해야지 어쩌겠어. 적응해야지. 내 방법대로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싶으면 석가람 입시방 들어오면 됨.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봐. 오늘은 여기까지.